천하의 절색이 여기 있었구나. 중국 사신이 수천 명의 군중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한 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황진이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제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명기, 기생. 그렇게 기억되는 여자.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진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역사책에 쓰이지 않은 이야기. 남자들의 시선으로 왜곡된 이야기가 아닌 제 입으로 직접 들려드리는 진실. 저는 천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족들이 저를 찾았습니다. 저는 배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선 최고의 학자가 저를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랑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그 시절로 돌아가 보시겠습니까? 내가 기억하는 첫 번째 날. 개성. 그곳이 제가 태어난 곳입니다. 사람들은 제가 태어난 순간부터 예사롭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기억하는 건 차가움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체온이 아니라 세상의 차가운 시선. 저 아이는 누구의 아이인가? 제 아버지는 양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기생이었죠. 조선에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아십니까? 저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천민이었습니다. 신분상으로는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다른 아이들과 달랐습니다. 거울 속에 나. 10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맑은 연못에 비친 제 얼굴을 제대로 본 날을 기억합니다. 예쁘다.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자만이 아니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길을 걸으면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장터에 가면 상인들이 물건값을 깎아줬죠. 심지어 양반 자제들조차 제 앞에서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미모는 축복일까, 저주일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얼굴이 저를 어디로 데려갈지. 관습도감에 들어가다. 15살, 저는 관습도감에 들어갔습니다. 기생이 되는 길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황진이, 너는 춤을 배울 것이다. 그렇게 시작된 훈련은 가혹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춤을 췄습니다. 손끝 하나, 발끝 하나까지 완벽해야 했죠. 가야금을 배우고 시조를 외우고 한시를 지었습니다. 기생은 단순히 아름답기만 해서는 안 된다. 교양과 재능을 갖춰야 한다. 스승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알았으니까요. 이 재능만이 제가 이 천민의 신분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소문. 20살이 되던 해 저는 이미 개성에서 유명했습니다. 천하의 절색, 황진이. 그 춤을 보면 넋을 잃는다더라. 시조를 짓는 재주가 양반 선비들보다 낫다더라. 소문은 개성을 넘어 한양까지 퍼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양에서 귀한 손님이 오신다. 관습도감이 술렁였습니다. 벽계수의 등장. 그가 나타났을 때 저는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아, 이 사람은 다르구나. 세종대왕의 증손자, 벽계수 이종순. 당당한 걸음걸이, 고급스러운 의관.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 넘치는 눈빛. 내가 소문으로만 듣던 황진이를 만나러 왔소. 하지만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만날 수 없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왕족을 거절하다니. 미쳤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쉽게 얻어지는 것의 가치는 낮다는 것을. 누각 아래의 검은고. 다음 날 밤. 달빛이 밝았던 그날 밤.
누각 아래에서 검은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슬프면서도 간절한 그 선율. 누가 저렇게 검은고를 탈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창문을 살짝 열어보니 그곳에 벽개수가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혼자 검은고를 타고 있었죠. 아, 진심이구나.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유희를 위해 온 게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저는 한 편의 시조를 읊었습니다. 청산리 벽개수야, 수위감을 자랑 마라. 일도 창해하면 돌아오기 어려우니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간들 어떠리. 푸른 산속의 벽개수여, 빨리 간다고 자랑하지 마라. 한번 바다로 가면 돌아오기 어렵나니 밝은 달이 빈 산에 가득하니 쉬었다 가면 어떠냐. 말에서 떨어진 왕족. 제 시조를 듣고 돌아가던 벽개수는 참지 못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다가 나귀에서 떨어졌죠. 저는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풍류 명사가 아니라 단지 풍류객일 뿐이로구나. 벽개수는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히며 떠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니다. 제가 찾는 것은 진정한 풍류, 진정한 교감, 진정한 영혼의 만남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복사꽃이 흐드러지게 피던 그날,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봉투를 뜯어보니 단 한 글자. 유. 이게 무슨 뜻이지?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 이렇게 나오시는구나. 놀유. 큰 선비와 소리가 같습니다. 큰 선비가 여기 와 있거늘 어찌 놀지 않겠는가. 단 한 글자로 구애하다니. 재미있었습니다. 나의 대답. 저도 한 글자로 답했습니다. 마이너스 고기 잡을 어. 고기잡이와 어조사 어의 발음이 같죠. 격이 높은 기생이 스스로 말을 섞겠는가. 먼저 찾아오시오. 이렇게 우리는 한 글자씩 주고받으며 고차원의 오행시 같은 것을 지은 겁니다. 며칠 후 그가 찾아왔습니다. 소세양. 대제학을 지낸 당대 최고의 문신. 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벽개수처럼 욕망에 가득 찬 눈이 아니라 진정으로 저라는 사람에게 호기심을 가진 눈빛이었죠. 황진이, 그대의 시를 듣고 싶소. 우리는 밤새 시를 주고받았습니다. 문학을 논하고 음악을 이야기했죠. 그는 저를 기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한 명의 시인으로 대해주었죠. 그대는 재주가 아깝소. 천민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소세양 대감님.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저는 제 신분을 한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신분이었기에 자유로울 수 있었으니까요. 그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이후 소세양은 제 친구가 되었습니다. 연인도 아니고 후원자도 아닌 진정한 벗으로. 한양으로 가는 길. 말을 타고 가던 중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이 목소리. 누구지? 맑으면서도 깊은 그 음색. 기교는 없지만 진심이 담긴 그 노래. 한양에 명창 이사종이 있다던데. 소문으로만 듣던 그 이름. 필시 저 사람일 것이다. 노랫소리만 듣고 확신했습니다. 운명적 만남. 저는 그를 찾아갔습니다. 길가의 작은 주막. 거기서 술 한 잔을 앞에 두고 혼자 노래하던 남자. 이사종 날이시죠? 그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대는 황진이라 합니다. 그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었습니다. 같은 예술혼을 가진 사람끼리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교감이었죠. 밤새 나눈 이야기. 우리는 밤새 음악을 이야기했습니다. 소리란 무엇일까요? 기교일까요? 아니면 진심일까요? 황진이. 이사종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소리는 영혼의 울림이요. 기교는 그것을 전달하는 도구일 뿐. 진심 없는 소리는 공허하고 기교 없는 진심은 전달되지 않소. 그의 말은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우리는 며칠을 함께 했습니다. 그가 노래하면 저는 춤을 췄고 제가 시를 읊으면 그는 선율을 붙였죠. 완벽한 조화였습니다. 하지만 좋은 시간은 늘 짧습니다. 황진이, 나는 가야 하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별을 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떠나보내며 저는 한 편의 시조를 지었습니다. 그 유명한 시조. 동지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어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이어든 굽이굽이 펴리라. 동짓날의 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어 봄바람 부는 이불 속에 서리서리 넣어두었다가 그대가 오시는 밤이 되면 굽이굽이 펴고 싶습니다. 어른님의 원래 뜻은 밤을 함께 보낸 연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그리웠습니다. 그만큼 간절했습니다. 이사종과 헤어진 후 저는 방황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미모로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재능으로 인정받고 사랑을 나누었지만 뭔가 채워지지 않는 허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소문을 들었습니다. 송악산 자락에 화담 서경덕이라는 학자가 있다더라. 벼슬도 마다하고 오직 학문에만 정진한다더라. 가보자. 저는 송악산으로 향했습니다. 연못가의 작은 초가집. 그곳에서 책을 읽고 있는 한 남자. 서경덕 선생님이십니까? 그는 책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무슨 일이요?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그제야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생이. 예. 기생입니다. 하지만 배우고 싶습니다. 서경덕의 가르침. 놀랍게도 그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좋소.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요. 그날부터 저는 서경덕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낮에는 학문을 배웠습니다. 성리학, 천문학, 역학. 기생이 배워야 할 것들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죠.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개념들, 끝없는 질문들. 하지만 서경덕은 인내심을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황진이, 학문에는 신분이 없소. 진리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오. 밤의 시험. 하지만 저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도 결국 남자 아닌가? 진심으로 나를 제자로 여기는 걸까? 그래서 시험해보기로 했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일부러 서경덕 곁에 바짝 붙어 잠을 청했습니다. 얇은 옷차림으로 향기를 풍기며 천하의 절색이라 불리는 제가 그렇게 유혹하는데 그는 먼저 잠들었습니다. 드르렁, 드르렁. 코까지 골면서요.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건가? 하지만 이튿날 아침 그가 먼저 일어나 제 아침밥을 차려놓은 것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구나. 진정한 가르침. 황진이. 어느 날 서경덕이 말했습니다. 그대는 자신을 기생으로만 보고 있소. 하지만 나는 그대를 한 사람의 학인으로 보고 있소. 선생님, 세상 모두가 너와 하나임을 깨닫게 될 것이오. 그것이 진리요. 너의 참모습이요.
그의 말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천민기생이 아니었습니다. 한 명의 사람이었습니다. 학문을 하고 생각하고 깨닫는 사람. 서경덕은 제게 처음으로 존엄을 가르쳐준 사람입니다. 사랑의 다른 이름.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황진이, 그대는 서경덕을 사랑했소? 저는 대답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남녀의 사랑이 아니라 스승과 제자의 사랑이었습니다. 인간 대 인간의 존중이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배운 가장 고귀한 사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진실이 있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께 고백할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많은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황진이는 수많은 남자를 농락했다. 황진이는 방탕했다. 황진이는 요부였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선택할 수 없었던 것들. 저는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태어날 신분을 선택할 수 없었고, 기생이 되는 것을 선택할 수 없었고, 누구를 만날지도 온전히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왕족이 부르면 가야 했고, 양반들이 연회를 열면 춤을 춰야 했죠. 싫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까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저는 천민이었고, 천민에게는 거절할 권리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요. 단 하나, 제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마음. 몸은 어쩔 수 없이 그곳에 있어도 마음만큼은 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했습니다. 진정으로 교감할 수 있는 사람들. 풍류를 이해하는 사람들. 저를 한 사람으로 대해주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한 시간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예술로 남긴 것. 제가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시조입니다. 춤입니다. 음악입니다. 제 인생의 모든 순간을 예술로 승화시켰습니다. 슬픔도, 기쁨도, 그리움도, 사랑도 모두 작품으로 남겼죠. 왜냐하면 알았으니까요. 제 몸은 천민이지만 제 예술만큼은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후회하는가? 가끔 사람들이 묻습니다. 황진이, 그대는 후회하지 않소? 후회합니다. 후회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겠죠. 평범하게 태어나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한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평범한 어머니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삶을 긍정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주어진 환경에서 최대한 자유로우려 노력했고 최대한 아름답게 살려고 했습니다. 저는 제 재능을 갈고 닦았고 진정한 사람들을 만났고 의미 있는 작품을 남겼습니다. 천민이었지만 저는 천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족들이 저를 찾아왔고 최고의 학자들이 저를 존중했고 제 작품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해집니다. 이것이 제가 이룬 것입니다. 신분으로는 가장 낮았지만 정신으로는 누구보다 높이 올라갔습니다. 엔딩 마이너스 마지막 고백.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도 제 삶은 논란의 대상일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저를 비난할 것이고 어떤 이들은 저를 옹호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판단을 부탁드리지 않습니다. 단지 기억해 주세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천민으로 태어났지만 자신의 재능과 의지로 역사에 이름을 남긴 여자. 한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끊임없이 더 높은 곳을 향했던 여자. 몸은 자유롭지 못했지만 영혼만큼은 누구보다 자유로웠던 여자. 마지막 시조.
제가 남긴 시조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습니다.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간들 어떠리. 밝은 달이 빈 산에 가득하니 쉬었다 가면 어떠냐. 급하게 살지 마세요. 빨리 간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때로는 멈춰서서 달빛을 감상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풍류이고 진정한 삶입니다. 안녕. 이제 저는 갑니다. 역사 속으로, 전설 속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기억 속으로. 황진이었습니다. 천하의 절색이 여기 있었구나. 그 말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정으로 아름다웠던 이유는 외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영혼, 끊임없이 배우려는 열정, 진실을 추구하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었습니다.